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조용히 건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무릎이 욱신거리며 얼굴이 자주 붓는 것도 사실 염증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침 식사에 단 두 가지 음식만 꾸준히 추가해도 이런 염증 반응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미국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실제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염증은 통증으로 오기 전에 이미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식단이 약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두 음식의 놀라운 효능과 실제 환자들이 회복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 즉 만성염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감기처럼 금방 낫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보이지 않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노년성 질병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65%가 혈액 내 염증 지표 CRP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침 공복 시 염증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몸이 회복하는 동안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피 속에 염증성 단백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밤새 쌓인 염증을 진정시키고 세포를 깨우는 첫 번째 약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오래 가고 감기 한 번 걸려도 한 달 가까이 낫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염증 조절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침부터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딱 두 가지 음식으로 몸의 불을 진정시키는 것. 그것이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두 가지 음식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시작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쌓이면서 염증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마치 낡은 엔진이 연기를 계속 내뿜는 것처럼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 안티옥시단트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안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은 하루 식단 중 항산화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47% 낮고 혈관 염증 수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산화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유는 밤새 간과 위장이 휴식한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단순히 커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습관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줄 뿐 염증 억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해 더 큰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아침에 항산화 물질로 몸의 염증 스위치를 꺼라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추천되는 첫 번째 음식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안토샤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서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 100글 섭취한 그룹은 8주 만에 염증 지표 이 CRP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단지 과일 하나로 이런 효과가 가능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GI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도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 대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를 아침 공복에 섭취하게 한 결과 3개월 후 체내 염증성 단백질 IL6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관절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원리는 세포를 깨우는 항산화 아침 식사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밤새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청소하는 첫 번째 약입니다. 단 10알 정도면 충분하고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꾸준함이 염증을 이기고 노화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좋은 지방으로 염증을 끄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방을 몸에 해로운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지방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튀김류, 가공식품, 마가린, 식용유에는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일정 수준 이상 섭취하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성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반대작용을 하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심지어 뇌의 신경세포 회복까지 돕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갈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어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아침 들기름 500ml를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8% 감소하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관절통, 어깨 결림,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들기름을 섭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로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고 간의 대사 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혈중에 안정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들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한겸 성분이 파괴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밥 한 숟가락의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비벼 먹거나 샐러드에 섞는 것입니다. 또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반드시 해야 하고 1, 2개월 내에 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블루베리와 들기름이라는 두 가지 조합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로 세포의 불을 끄고 들기름은 지방 대사를 통해 염증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치 불난 집에 소방관이 물을 뿌리고 동시에 방화벽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는 즉각 진화, 다른 하나는 재발 방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식습관이 곧 약이고 염증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처방은 부엌에서 나온다. 당신의 아침 식탁에 단 1분만 투자하면 몸속의 염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음식을 어떻게 꾸준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침 루틴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습관화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대신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워주세요. 그 다음 작은 볼에 블루베리 1000내 1알 담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상온에서 자연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 점막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그대로 먹거나 무가당 요거트 2에 3스푼에 섞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이때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기름 한 숟갈 약 5ml를 준비합니다. 들기름은 숟가락으로 바로 마셔도 좋지만 위가 약하거나 비린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밥 한 숟가락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려 비벼 먹거나 삶은 계란 노른자에 살짝 찍어 먹으면 훨씬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먹은 후에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셔주면 지방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대 고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양을 공급하면 몸이 그것을 회복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2주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놀랍게도 피로감이 줄고 얼굴 붓기가 덜하며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단 1분의 루틴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몸의 염증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몸을 되살리는 첫걸음.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실천 단계는 조합과 변형입니다. 즉, 같은 재료라도 질리지 않게 몸에 맞게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식 루틴을 만들고도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루함입니다. 매일 같은 블루베리, 같은 들기름이면 처음 며칠은 좋지만 금세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살짝만 응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의 경우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아침 식사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죽 오트밀이나 현미죽에 블루베리를 올려 먹으면은 식이섬유가 추가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 오일 3개 정도를 곁들이면 천연 단맛이 더해져 당분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 대신 사과나 블랙커런트를 섞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포만감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두부, 토마토 샐러드, 시금치나물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음식의 풍미도 훨씬 깊어집니다. 특히 토마토에 포함된 리코펜,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즉, 들기름 한 방울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2배로 키워주는 셈입니다. 또한 주 1, 2회는 들기름 대신 아보카도나 호두로 대체해 보세요. 이들은 식물성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같은 항염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식단에 변화를 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대체는 하되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염증 조절 리듬이 깨지고 다시 몸이 피로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 아침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항산화 흡수를 방해하고 들기름의 지방산 분해 효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를 마시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과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속 염증은 하루하루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걸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기 샤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으려다가 냉동실에서 꺼내는 걸 깜빡하거나 들기름을 찾다가 귀찮아서 포기한 경험 있으시죠? 이런 작은 불편이 결국 습관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습관을 지키기 쉽게 만드는 환경 세팅이 핵심입니다. 먼저 블루베리의 관리법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했다면 1회분씩 소분해 지퍼백이나 작은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전날 밤 냉장실로 옮겨두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자연 해동됩니다. 이 간단한 준비가 아침 루틴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또 냉장고 문 안쪽 눈에 잘 띄는 곳에 넣어두면 잊지 않게 됩니다. 들기름의 경우 개봉 후 공기와 빛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기름은 산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뚜껑이 꽉 닫히지 않거나 햇빛이 닿으면 쉽게 변질됩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갈색 병에 옮겨 담고 냉장 보관하며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를 최소한으로 접촉시키세요.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2개월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리마인더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이나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오늘도 블루베리 플러스 들기름 한 숟갈. 같은 문구가 매일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또는 핸드폰 알람을 매일 아침 7시에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람 이름을 염증 리셋 타임이라고 바꿔보세요. 단순한 알람이 아니라 내 몸의 회복 신호처럼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은 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면 쉽게 잊지만 부부나 자녀와 함께 하면 서로 챙겨주고 응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건강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혼자 실천한 그룹보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할 확률이 2.8배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와 들기름을 챙기는 단순한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밤 냉장고 안을 정리하며 내일의 건강을 준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몸속 염증을 이기는 첫 번째 환경 세팅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몸의 반응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질, 위장 기능, 대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야 효과가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함께 기록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데이터를 확인한다면 이미 몸의 이상은 꽤 진행된 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매일의 작은 변화를 기록하면 내 몸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훨씬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매일 아침 짧게 기록해 보세요. 1. 아침 기상 시 피로도 1 5점, 2. 얼굴 붓기 여부, 3. 소화 상태, 속이 편한지 더부룩한지, 4. 관절이나 무릎의 통증 정도, 5. 수면질, 밤에 몇 번 깼는지,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체크해도 2주 뒤에는 눈에 띄는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10일 정도 지나면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하며 식후 졸음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염증성 단백질 IL6, CRP의 수치가 내려가면서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했던 분들이라면 블루베리와 들기름 루틴을 4주간 꾸준히 실천한 뒤 집에서 아침 공복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혈당이 5-16와 DL 정도 안정화되고 혈압도 평균 10m 정도 내려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수치는 병원 치료와 병행할 때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기록의 또 다른 장점은 동기부여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면 사람은 스스로 더 꾸준히 하게 됩니다.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의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 진료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말하면 의사도 보다 정확히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1분의 기록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단순히 먹는 습관에서 관찰하는 습관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블루베리를 먹는 것과 함께 짧은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그 한 줄이 건강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5번째 단계는 몸의 리듬에 맞춘 섭취 타이밍 조절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효능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은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며 특히 아침 시간대의 대사 리듬은 50세 이후 급격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보다 인슐린 분비가 둔해지고 위장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타이밍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15분은 피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위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음식을 섭취하면 위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를 천천히 마시며 몸을 깨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이 대사 준비를 하고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둘째, 물 섭취 후 2030분 뒤에 블루베리를 먼저 섭취합니다. 블루베리는 수용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복일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 다른 음식보다 먼저 들어가야 세포 내로 바로 항산화 물질이 전달됩니다. 이후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들기름을 섭취하면 지방 성분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을 안정화시켜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즉, 순서가 물, 블루베리, 들기름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 인류 시간 사이에 가벼운 활동을 추가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 정리, 짧은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대는 혈류 순환이 활발해지고 영양소가 전신으로 퍼지며 염증 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대 연구에서
같은 식단을 섭취한 그룹 중 식후 1시간 내 가벼운 활동을 한 사람들은 염증 지표가 22%더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는 리듬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엔 늦게 일어나고 아침 루틴을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생체 시계는 요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흐트러지면 염증 억제 리듬이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블루베리와 들기름을 섭취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일정하면 몸의 회복 속도도 일정해집니다. 결국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이 깨어나는 시간에 맞춰 올바른 타이밍으로 영양을 공급한다면 염증은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곧 최고의 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나쁜 습관과 음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염증을 줄이기 위해 블루베리와 들기름을 섭취하던 사람들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염증을 부르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과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과자, 설탕이 들어간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식후 2시간 이내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 현상 등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성 단백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식 먹었으니 점심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반복이 결국 만성염증 체질을 고착화시킵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오메가식 섭취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스프, 마가린, 식용유로 볶은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혈액 속에서 산화되어 염증 반응을 확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은 인류가 섭취하는 가장 위험한 지방이라며 하루 섭취량을 0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셋째, 늦은 밤 간식과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음식 섭취는 간의 해독 리듬을 방해하고 염증성 대사를 촉진합니다. 특히 야식으로 즐겨 먹는 라면, 튀김, 맥주는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간의 염증 수치, GOT, GPT가 상승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오르고 면역 체계가 불균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염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염증성 단백질을 증가시키며 수면 리듬이 불규칙할수록 그 수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술의 타이밍을 기억하세요. 커피 자체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 순환에 좋다고 하지만 50세 이후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적당한 양조차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블루베리와 들기름이 염증을 끄는 불소화기라면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은 불을 되살리는 부싯돌입니다. 하루에 단 한 끼라도 좋습니다. 그 한 끼에서 설탕, 튀김, 가공식품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염증을 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상에서 오래도록 유지하려면도 복잡한 지식보다 자세히 기억하기 쉬운 원칙 5가지 바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만 꾸준히 실천하면 염증 체질은 서서히 개선되고 면역력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첫째, 아침은 치료의 시간이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의 순간입니다. 밤새 세포가 손상되고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됩니다. 블루베리와 들기름을 아침 루틴으로 고정하면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가장 강력한 타이밍을 잡는 셈입니다. 둘째, 항산화와 항염은 함께 가야 한다. 항산화 블루베리 바레인은 세포 손상을 막고 항염 들기름은 이미 생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효과가 방암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먹기보다는 반드시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조미료와 설탕을 멀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으면서도 간장을 더 넣거나 드레싱을 듬뿍 뿌립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염증을 다시 일으킵니다. 설탕 대신 천연 단마토 사과, 대추, 계피 등을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훨씬 안전하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섭취하라. 건강은 리듬의 과학입니다. 하루 이틀은 대충 넘길 수 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몸이 안정된 패턴을 학습합니다. 가능한 한 아침 7시, 8시 사이 동일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을 함께 관리하라.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 염증을 재점화시킵니다. 하루 10분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7시간 이상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으로 블루베리보다 더 큰 회복 효과를 줍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이 하나의 리듬으로 돌아갈 때 몸은 스스로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결국 건강은 복잡한 지식보다 작은 반복이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원칙을 일상 속에 새겨 넣으세요. 당신의 몸이 곧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아침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겸 아침 식단 예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1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구성이며 50세 이후의 소화 능력과 영양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1. 기본 루틴 블루베리 플러스 들기름 플러스 요거트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운 뒤 블루베리, 선네모알과 무가당 요거트 3스푼, 들기름 1숟가락을 함께 섞어 드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보호하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염증을 완화하며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하루 항산화 요구량의 6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형 루틴, 귀리죽 올 현미죽 플러스 블루베리, 토핑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싶은 분은 귀리죽 또는 현미죽에 블루베리를 올려보세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완화시키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지방 흡수율이 개선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참 한국식 루틴, 밥 플러스 달걀 플러스 들기름, 나물 반찬 한식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반 공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들기름으로 무친 시금치나 콩나물을 곁들이면 완벽한 한겸 구성입니다. 단백질, 섬유질, 오메가3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혈당 안정과 염증 완화에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자간편 루틴, 스무디 형태로 섭취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블루베리, 무가당 요거트, 우유 또는 두유 200ml, 들기름 반 스푼을 함께 믹서에 넣어 스무디로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여행이나 출근길에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믹서 후 바로 마셔야 항산화 성분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루틴 주말 한겸 브런치 주말에는 아보카도 반개, 블루베리, 토마토, 구운 두부, 견과류를 한 접시에 담아보세요. 여기에 들기름과 레몬즙을 섞은 천연 드레싱을 뿌리면 카페 부럽지 않은 한겸 브런치가 완성됩니다. 이 식단은 염증 억제뿐 아니라 피부 탄력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체계적인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단 3주 만에도 몸의 붓기와 피로도가 줄고 혈당과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약이 되는 순간 병원 대신 부엌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식단이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내부 치료라면 운동은 그 염증의 불씨를 완전히 꺼주는 순환 치료입니다. 염증은 결국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심해지며 노폐물과 독소가 제때 배출되지 못할 때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운동 루틴은 블루베리와 들기름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일 아침 10분 순환 스트레칭 기상 후 물 한 컵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트는 동작을 3분 정도 반복합니다. 이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벽 밀기 스트레칭을 2분 정도 하면 하체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염증성 통증이 완화되고 하루의 대사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이식 후 15분 걷기 루틴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는 것은 혈당과 염증을 모두 악화시키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 집 안이나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단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평지 위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류 내 염증 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3주 3회 저강도 근육 운동.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염증을 흡수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항염 기관입니다. 무거운 아령보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푸시업 10회 x 2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x 3세트, 수건을 이용한 팔 당기기 10회 x 2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 내외의 운동으로도 근육 속 염증 반응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호흡과 명상, 결합 루틴 스트레스가 염증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 한 번 조용한 공간에서 5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2배로 늘립니다. 호흡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 세포가 증가합니다. 명상용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틀어도 좋습니다. 주말 자연 회복 루틴 가능하다면 주말마다 공원, 산책로, 바닷가처럼 자연이 있는 곳을 방문하세요.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됩니다. 단 30분의 햇빛 노출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이 활성화되어 염증 억제 호르몬 인터류킨 젠이 증가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돌보는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10분, 주 3회만 꾸준히 실천해도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으며 혈관이 맑아집니다. 식단과 운동이 만나면 그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몸의 회복 시스템을 되살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들기름 한 숟갈. 단 2가지 음식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세포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증명했듯 만성 염증은 대부분의 성인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염증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로 세포를 깨우고, 둘째, 들기름으로 염증의 불씨를 진정시키세요. 셋째,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넷째, 같은 시간대에 같은 루틴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낮추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건강의 기반입니다. 그렇게 단 하루 10분만 내게 투자하면 피로가 줄고 얼굴이 맑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줄이는 것도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내 식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 잔 옆에 작은 블루베리 한 컵과 들기름 한 숟갈을 놓아보세요. 그 한 스푼이 당신의 몸에 회복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은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장 단순한 한겸 루틴입니다. 약보다 강한 음식, 힘들지 않은 실천, 바로 지금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들기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단 1분의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